미디어 존입니다. 우리는 시험 전날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딴짓을 하며 아까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시험 전날 평소에는 안 하던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책을 보는 등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남들이 보면 잔소리감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에선 이런 현상을 스스로 장애인되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어떤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아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므로 죄의식도 없습니다. 1978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매우 생소하거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뒤 피드백을 받습니다. 실제 수행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절반에게는 아주 잘했다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주 못했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알약을 보여주며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는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가 되는 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참가자와 반대의 참가자는 어떤 알약을 선택할까요? 합리적으로 보면 나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약이 더 절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과제에서 나쁜 결과를 얻은 참가자가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되는 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과제를 완전히 망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실패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핑계거리를 더 열심히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미래에 대한 나의 믿음과 기대입니다. 약속 시간에 5에서 10분 정도 늦은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지만 30분 이상 늦게 되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며 무슨 큰 교통사고라도 일어나주길 기대합니다. 당연히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든 자신에게 큰 상처로 남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 끝이 해피엔딩이 될 확률은 작습니다. 30분 늦는 것보단 20분 늦는 것이 30등보다는 20등이 낫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은 우리를 핑계거리 찾기로 내몰 수는 있지만 두려움으로 도전을 아예 포기하는 것은 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약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